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피트에서 토익 LC 담당하게 된 이승혜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대면으로 함께 수업하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또 상황상 이렇게 온라인으로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어찌 되었던 간에 오늘 우리 특강에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건요. 우리 이 메가피트에서 어떻게 토익 수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소개를 해드리고요. 또한 곧 있을, 즉 내일 모레 정도 있을 그 정기 토익 시험을 여러분도 응시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험에서 최대한 한 50점이라도 한번 더 올려보자 라는 취지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를 정말 오래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 10년 넘게 온라인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이게 강의실에서 약간 조금 카메라가 위에 있다 보니까 조금 어색함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우리 좀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굉장히 액티브한 사람인데 아무래도 조금 이게 되게 차분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차분하게 그렇지만 좀 알찬 수업 진행해 볼게요.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준비해서 드린 자료는요 모두 다 Part 2만 있습니다. 오늘 특강에서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수업을 할 건데요. 여기서 사실 뭐 전체 파트를 다 다루기보다는요 일단 파트 2를 좀 집중 공략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험을 볼 때 가장 빨리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라고 하면 파트 2를 굉장히 열심히 공략하는 게 1번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요. 아무래도 Part 1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 쉬우니까 마무리하는 걸 나중으로 좀 미루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2, 3, 4 이렇게 계속 돌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략하는 방법을 계속 연습해 갈 겁니다. 자, 그런데 맨 처음 공략하는 1번이 바로 Part 2입니다. 자, 왜냐하면 아무래도 성적이 가장 빨리 딱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좀 성적을 올려놔야 계속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동기부여도 되고 지치지 않은 힘도 되잖아요. 그래서 한 2주간 우리가 파트 2를 굉장히 열심히 계속 공략합니다. 하지만 3, 4도 당연히 같이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2가 제일 먼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2를 준비를 했고요. 사실 오늘 강의 안에서 모두 다 꿀팁을 공개할 이유 라는 생각으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풀어보시면 소리를 놓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놓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 극복하느냐? 많이 듣고 내가 못 듣는 부분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걸 읽으면서 체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발음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무조건 읽으셔야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듣고 안 들리는 거 받아 써보고 그리고 읽고 하면서 적응하면 적응됩니다. 자, 두 번째. 의문문 틀을 익혀라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Part 2는 통으로 딱 들어야 돼요. 물론 핵심어가 내용을 갖고 있는 명사나 동사에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뉘앙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에서 그 어떤 의도로 묻느냐에 따라 답변이 다양하고 여기서 토익이 어려운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의문문을 틀을 모른 채 그냥 어휘만으로 풀면 절대 고득점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문문의 틀, 완벽하게 문장 전체를 이해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느냐? 좀 이따 얘기할게요. 세 번째, 답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소리도 익혔고요. 의문문 전체 틀을 통해 의미까지 익혔어요. 그럼 세 번째, 보다 다양한 답변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답변 자체가요. 언제 가세요? 1시요.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좀 구어체적으로도 나옵니다. 구어체적인 거는 사실 금방 극복하니까 이건 좀 놔두고요. 간접적. 무슨 말이냐면 direct 하자고 indirect 하면서 뭔가 응용된 그런 답변인데요. 사실 여기서 더 나가면 의외의 답변도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많이 이해하는 연습인데요. 이 물어보는 사람이 어떤 의도인지를 바로 우리가 캐치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 맥락이 없어 파트 2는. 그쵸?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캐치합니까? 따라서 어떻게 된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다 잡고 연습하시고 오답을 소거해서 찾으셔야죠. 그래서 사실 세 번째 답변에 대한 것은 딱 떨어지는 걸 기대하지 말고 잘 지워서 그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다시 한번 소리
structure, 다양한 답변. 이 3박자예요. 자, 그럼 하나 더 가보죠. 자,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공부법은요. 듣고 받아쓰고 우리말로 해석해보고 큰 소리를 따라하는 기본입니다. 거의 다 외우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사실은 의문문의 틀을 알지만 그게 어떤 건지 의미를 요약해내는 거죠. 즉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배송 시점 질문 이렇게 요약하면서 내용을 자꾸 추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답을 소거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다양한 답변을 연습하는 거죠. 네, 굉장히 이게 딱딱딱딱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공부를 잘 해나가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순발력, 집중력을 위해서 푸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겠죠. 뭐 한 두세 개는 하는데 이게 25개가 되는 순간 갑자기 중간중간에 자꾸 딴 생각이 나고 놓치고 이런 경험 당연히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쭉 집중의 호흡을 여러분이 끌어갈 수 있게 통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가보는데요. 일단 여러분 푼 거에서 틀린 거 정확하게 표시하시고요. 틀린 거에 대한 답을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다시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바로 빨간색 표시하지 마시고 틀린 것만 표시하고요. 다시 한번 틀린 걸 풀어요. 근데 또 몰라. 그럼 그때는 스크립트를 보면서 한번 익히고 그 다음부터는 안 보고 익히고 보고 정리하고 안 보고 정리하고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듣고 바로 읽을 수 있게 쉐도잉이 되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약대 가고 싶은 거 맞죠? 그러면 토익 점수가 필요한 것도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 피트 공부할 때처럼 이 2달여간의 시간 동안만 조금만 더 정진하셔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목표를 반드시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신촌 피트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벌써 7년째가 됩니다. 수없이 많은 토익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왜 유독 이용재를 7년 동안 신촌 메가 MD에서 강의를 맡기게 되었을까? 제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업을 듣고 성적이 많이 오른 학생들의 이 확률이 높고 그래서 합격생으로 이어지는 이 결과치가 좋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역시 올해도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수업을 제공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토익 점수 반드시 얻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시험을 이틀 앞둔 오늘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오늘 특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되는 이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게는 100점 혹은 그 이상까지도 이 토익의 점수 향상을 이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적인 학습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준비된 핸드아웃들을 같이 좀 보시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특강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요. 당신이 토익을 못하는 진짜 이유라고 한번 제목을 선정해 봤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시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저는 바쁜데요. 시간을 투자할 여력은 없지만 결과는 좋게 얻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들과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동안 토익 공부를 어느 정도는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오랫동안 토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적이 오르지 않았을까? 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일까? 이것을 제대로 고치지 않고 또 한 번 토익을 공부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공부했던 결과치와 그리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토익도 하나의 시험이에요. 출제 기관에서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출제하는 기관의 의도와 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뭐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토익을 못하는 진짜 이유, 과연 나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핸드아웃을 같이 좀 봐주시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포인트 1, 스킬.
제가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이 타이틀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 스킬, 사실 영어 단어죠. 스킬, 뭐 기술이나 비법이라는 뜻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수년간 강의를 해오면서 많은 수험생들이 오류를 범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영어라는 것의 본질과 토익의 본질, 즉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학원을 통해서 한두 달 정도 다니면서 이 스킬 위주로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스킬이 그래서 스킬로만 공부를 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성적이 안 오를 텐데, 특히나 여러분들처럼 이 900점에서 만점까지를 목표하는 이 고득점을 어떤 목표하시는 분들에게는 절대 스킬만으로는 그 점수에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스킬이란 단어를 제가 한자로 한번 풀이해 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바로 이 스자는 기술 스자예요. 그 다음에 kill, 우리가 영어 단어 kill, 죽을 킬자. 한마디로 기술을 쓰다 걸리면 죽는다. 뭐 영화에서도 나오죠. 뭐 기술을 쓰다 팔이 잘리고 귀가 잘리지 않나. 뭐 영화 타짜에서도 이런 대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결과치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토익을 뭐 적게는 1회에서 많게는 뭐 4회, 5회 정도 많은 응시를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어떤 달에는 성적이 조금 잘 나와요. 나에게 익숙한 스킬과 또 내가 많이 학습했던 그런 요령들의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는 그런 회차에서는 성적이 조금 높게 오르는 반면에 내가 배우지 않은 스킬이 나왔다던가 아니면 나에게 조금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이 나왔을 때는 점수의 편차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적을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킬 위주로 공부를 했을 때는요. 점수가 일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에 따라서 이 스킬에 비례해서 점수의 폭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옆에 이제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요. 실제 시험의 난이도보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사실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킬로만 막 공부를 했어. 어쨌든 뭐 한 달 동안 몇 시간을 하고 문제집을 몇 권을 풀었으면은 성적이 올라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노력치가 있죠. 공부를 허투루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성적이 올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익의 체감 난이도는 사실 더 높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토익 시험을 주최하고 있는 ETS라고 하는 출제 기관의 이 의도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 달에 2번씩 정기 토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 때문에 한 2달 동안 토익이 진행되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2달 동안 못 봤던 것을 그 후에 한꺼번에 이제 몰아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지금 8월까지는 한 달에 3번씩 정기고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출제 기관에서는 여러분 채점을 하게 되죠. 시험의 가장 중요한 점 변별력이에요. 즉 그동안 이 ETS에서 문제를 막 내다 보니까 이 문제는 100명 중에서 95명이 맞춘다는 겁니다. 그러면 출제 기관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이 문제는 변별력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조금 틀어서 내버리게 돼요. 그럼 또 이제 학원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번에 새로운 유형이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또 새로운 스킬을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또 출제 기관에서는 이 문제 또한 변별력이 없어지네. 그럼 난 또 다른 유형의 문제를 또 한번 출제를 해야 되겠지. 즉 스킬만 공부하게 되면요. 출제 기관에서는 그거보다 한 발 앞서서 또 다른 출제 유형을 출제하기 때문에 이 영어의 근본적인 본질을 파악하지 않고서 이 스킬만을 공부한다는 것은 출제 기관보다 절대 앞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술을 쓰다 걸리면 죽는다. 이 말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기술만으로는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점수,
적게는 900, 많게는 만점까지의 점수는 절대 도달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자, 머릿속에 먼저 각인을 해주시기 바라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바로 기술만으로는 내가 원하는 토익 점수를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